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에 5.18, 내일이면 5.18입니다만 5.18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 불의한 권력, 무도한 권력에 대해서는 결연히 맞서 나가야 된다. 둘째, 그야말로 5.18을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어떤 세력들이 전유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셋째, 현재 문재인 정부 비롯한 진보, 연양하는 좌파 정부들 5.18 문제 갖고 늘 보면은 이런저런 지청구하고 있으면서 정작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지금 중국이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종청소적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 뭐하느냐.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 한 12시경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보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별로 길지 않은 내일 5.18과 관련된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평생 2001년 제가 당시 이제 김중권 대표 비서실 차장을 할 때 그 당시 이 정세균 씨는 재선 의원으로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매일매일 당시 김중권 대표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비서실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상 정세균 씨와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정세균 씨가 뭐 흔한 얘기로 뭐 백봉 신사상인가요? 그것도 몇 차례 받고, 미스터 스마일, 그야말로 늘 따뜻하게 웃는 얼굴, 늘 보면 늘 좋은 감정 가졌습니다만, 이 정세균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는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독사가 살고 있었구나. 흔한 이야기로 입으로는 달콤한 이야기 하지만은 가슴 속에는 그야말로 한과 응어리를 가득 찬 그런 비수를 품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을 두고 흔히 면종복배, 앞에서 조금 힘센 사람 앞에서는 고개 팍팍 숙이고 하면서 조금 자기가 잘 되면은 그야말로 뭐 배신하고, 뭐 이런 사람, 면종복배라는 표현을 쓰기에 딱 적합한 그런 인물이로구나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제가 정세균 씨에 대해서 가졌던 그 좋은 인상을 갖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마치 2009년이죠. 2009년 5월 23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전 비서실장 자격으로 사실상 상주 노릇하던 문재인 씨, 문재인 변호사 상당히 그 당시에 의연한 모습 보였습니다. 늘 보면 뭐 선한 표정으로 뭐 옆집 선한 뭐 형 같은, 선한 아저씨 같은 인상으로 많은, 특히 여성 팬들에게 많은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 문재인 씨, 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본색이 드러난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대선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이정희 정의당 후보가 펄펄 날 때는, 그땐 통진당이었죠. 펄펄 날 때는 찍소리 못하던 양반이 이정희 씨가 후보직 사퇴하고 박근혜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되니까 그야말로 잔인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문재인 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팍 받았는데, 결국 2017년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난 4년 넘게 보여주었던 문재인 씨의 모습이 원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문재인 씨는 자신이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이고 모두 야당의 대표일 때는 굉장히 선한 모습, 착한 모습, 너그러운 모습, 멍한 모습, 때로는 인상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집권 이후에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잔인한 모습, 잔혹한 모습, 내로남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정세균 씨 페이스북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물론 대통령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저리 가라, 아마 찜을 쪄먹어도 10번을 찜을 쪄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별로 길지 않은 글입니다만
쭉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냥 짧게 제가 멘트를 붙이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애청자의 몫이죠.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세균 씨 페이스북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5월 18일 광주 항쟁 기념식 전날입니다. 광주 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입니다. 언론개혁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광주 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이든 무도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이른바 5.18의 정신이다 얘기했는데 누구 말이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하나하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봉화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5월 23일 아마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기일을 맞아서 봉화마을 갈 모양인 것 같아요. 닷새죠. 그러니까 닷새 앞으로 향후 닷새 동안 광주에서 봉화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앞서서 나아가신 민주영령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산자가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든 언론. 하나하나 이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없는 국민을 가두고 살해하고 고문하는 일에 부역해온 검찰. 아직도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언론과 검찰이 재행한 박해의 역사입니다. 아니, 당신들의 그와 같은 비뚤어진 역사관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KBS, MBC 비롯해서 종편을 휘하에 두고 있는 조중동조차도 그야말로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동으로 나가는 YTN, 연합뉴스 TV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포털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언론에서 조금만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이런저런 정체불명의 단체를 통해서 핍박하고 압박하고, 아니 그리고도 지난 4년 동안 검찰을 갖다 개잡듯 잡고 언론을 개잡듯 잡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촛불 집회 당시, 다행이네요. 이 사람은 촛불 집회라고 그랬으니 촛불 혁명이라고 안 그러고, 촛불 집회 당시 박근혜와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이 다 허위 사실이고 다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다만 최근에 김무성 씨가 그냥 자기도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툭 뱉은 것 같고, 그럴 것이다 라고 뱉은 것 같고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역사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세균식 사고방식입니다. 박근혜와 기무사, 아니 기무사가 뭐 계엄령 준비했다고 그 난리를 쳐갖고 결국 뭐 수백 명 갖다가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저는 무혐의 됐는데요. 그때 검찰이 어느 검찰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세균 씨. 그럼 당신이 그런 정신이니까 국회의장 하던 자가 국무총리로 덕하니 내려오지. 아이고 딱한 자야. 하마터면 서울에서 제2의 광주 비극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소설을 써놓고 그 소설에 기반해서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마터면 서울에서 제2의 광주 비극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진압군이 시민을 향해 조준사격을 자행했다는 사실도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광주 그쪽에서 아마 그 당시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한테 가서 아마 증언을 갖다 따고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모양이에요. 법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시 진압군이 그냥 멀쩡한 시민들 그냥 갔습니까? 당시 신문을 찾아보시고 당시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당시 전남도청에 얼마만한 양의 포획이 있었으며 당시 이른바 시민군들이 몇 정의 총으로 무장을 했었는지, 사실상 내전 상태, 교전 상태였습니다. 그 공포 쏘라 말입니까? 진압군이? 한 시대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 비극을 이런 식으로 또 보면은 또 편가르기 하고 또 보면 뭐 그런저런 일 벌리는 정세균 씨, 문재인 씨 저리 가랍니다.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국민을 살해하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아니 대한민국 검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기무사니 뭐니. 국민을 살해하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선글라스 마스크로 변장한 검사 출신 성폭행범, 아마 김학의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도주를 막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성윤 씨, 지금 보면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있는 김오수 씨, 그다음에 이주원 검사, 그 사람들 정상적인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정세균 씨, 대한민국 법치국가지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들 말과 생각이 법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전직 총장의 친인척 비리는 형식적 수사로 미적거립니까? 아이고, 전직 총장, 즉 이 전직 총장은 아마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친인척 비리하는 거 아마 장모하고 부인 얘기 것 같아요. 형식적 수사로 미적거려요? 지난해 1년 동안 추미애가 법무장관 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때 대고 갔다가 헛소리 합니까? 정세균 씨, 생긴 건 가다 훤하게 방긋 웃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 가슴 속에는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 전직 총장의 친인척 비리는 형식적 수사로 미적거립니까? 무슨 이유로 수사기밀과 공소장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건은 즉각 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당신들 마음대로 윤석열 씨 빼놓고 지금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좀 봉창 두들기고 있습니까? 이 대목 가면 난 기함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시해라는 것은요, 왕조시대에 왕을 갖다가 역적이 죽이는 시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시해는 바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것은 시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검찰과 언론이 시해했다고요? 제가 알기엔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부인이 67억인가 돈 박연차대 받은 것 때문에 검찰에 수사받으면서 노무현 씨 본인이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말 없는 얘기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시 서울에 있는 대검까지 버스 타고 올라왔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관, 이런 역사, 이런 시각으로 또 우리 사회를 또 분탕질하려는 정세균 씨. 제가 보니 정말 오늘 너무 화가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혁명들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즉 검찰을 갖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들들 볶아놓고 언론을 볶아놓고도 어따도 헛소리입니까? 지금 보면 갑자기 타겟을 갖다 이 사람 검찰과 언론에 맞추고 있는 이유는 압니다. 결국 검찰과 언론, 그나마도 지금 검찰도 지금 이성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의 정의로운 검사들, 비록 이와 같은 엄혹한 분위기 하에서도 진실을 알려는 언론들, 이 제도마저 입에다가 자물쇠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자기들 어시하는 이른바 운동권, 또 호남, 그것도 호남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강성, 이상한 호남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해놓고 또 장난질 치려하는 겁니다.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민주항쟁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개혁 검찰과 수구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서 기도 안 차는군요. 그들만의 수구 특권층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진보연하는 조국이나 박병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미 진보연한 수구 특권층이 된 것이 바로 꽤 됐습니다. 강남 좌파님들. 그들만의 수구 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 기만극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광주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정의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광주 정신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직도 41년째 광주의 아픔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너희들 진보연 하는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었고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려는 그 수많은 과정들 겪었는데 이제 와서 또 보면은 이른바 광주 5.18 파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서른을 비롯한 마침 서른이하고 같은 학교 나왔네. 고려대학교 정세균이 서른이 같은 자들이 바로 보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을 갖다 다시 개정해서 자자손손 해 자시겠다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겁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